안녕하세요. 스텔라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2주차 이제 동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이어그램을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이제 각자 자기 다이어그램 그린 사진들 찍어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직접 다이어그램을 이해한 걸 기반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설명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 것들도 봤어요. 근데 확실히 X레벨 친구들답게 선생님보다 훨씬 더 설명도 풍부하게 하는 친구도 많았고, 그리고 실제로 수업하면서 이렇게 칠판에 그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굉장히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는 흔적들을 집에서도 열심히 영상으로 남겨줘서 다이어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뒤로 갈수록 어려운 내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잘 이어질 것 같아서 좀 안심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 주도 선생님이 더 열심히 동사 파트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친구들 먼저 첫 번째 당연히 학습 프린트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의 볼펜이나 또는 형광펜, 색연필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다이어그램의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매주 첫 시간에는 우리 항상 이해가 먼저예요. 그래서 눈으로 영상 보고 머리로 이해하고 그리고 대답하고 질문이 있을 때 질문을 선생님이 했을 경우에는 크게 소리내서 입으로 같이 말해줘야지만 자기가 새로 배우는 내용들을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게 할 수 있고 이해가 훨씬 더 빨리 돼요. 어떤 걸 새로 배우든 반드시 감각기관 2개 이상을 동시에 이용을 해야 더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음 듣는 이 첫 번째 이번 주 첫 영상은 먼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눈과 귀로 들으면서 이제 입으로 내뱉는 두 가지 감각기관을 동시에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내뱉고. 그래서 대답은 크게 대신에 손은 책상 아래로 예쁘게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내용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보면 02 본동사의 종류와 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동사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었어요. 그죠? 키보디를 할 때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였고 영어 문장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이것이 없으면 문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동사 파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본동사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본동사 하면 이제 아마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들은 머릿속에 영어로 아마 main verb라는 동사가 떠오를 겁니다. main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문장에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되는 동사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걸 잠깐 떠올려 보면 돼요. 영어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만약에 던지게 되면 또는 받게 되면은 영어는 기본적인 문장 구성, 그죠? 영어의 동사의 70%가 오늘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할 텐데 영어 동사의 약 70% 정도는 거의 일반 동사 중에서 타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SVO가 가장 문장의 기본 구성이에요 라고 이렇게 영어 문장의 가장 기본 구성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영어 문장 중에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저렇게 목적어를 갖는 동사도 있지만 목적어를 갖지 못하는 동사들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주어 동사는 계속 있죠. 세 번째, watch out. be careful 이렇게 동사로 무작정 시작하는 문장들도 있어요. 영어 문장에는. 자, 그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영어 문장에는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핵심 요소가 물론 명사도 마찬가지지만 동사가 가장 우선순위고요. 그리고 영어 문장에 반드시 동사가 최소한 몇 개? 한 개 이상은 있어야지만 문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하는 동사를 main verb, 우리말로 본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인 verb에 해당이 되는 동사들이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동사의 종류 하면은 떠올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동사의 종류 하면은 동사의 종류가 사실은 이렇게 크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아마 포켓몬스터 볼이라고 저는 맨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X레벨 듣는 친구들 아마 요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동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두 개로 나누고 우리 친구들 잘 보이나요? 동사는 크게 기능어와 그 다음에 의미어라는 게 있다 하면서 이제 동사의 종류를 크게 영어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의미는 없고 기능,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드는 기능만 담당하는 기능어와 그 다음에 기능, 그런 역할은 담당하지 못하는데 의미만 있는 그런 의미어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능어에 해당되는 동사들 해가지고 비동사 또는 부정문, 의문문, 도치문 이런 수동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조동사라든지 아니면 do, have와 같은 동사들을 기능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의미어는
영어 동사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99.9%를 차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반 동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들의 종류를 우리가 이제 이 X레벨 친구들은 이전에 한번 쭉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된 동사들 중에서 반드시 문장에 있어야 하는, 즉 문장에 하나가 있어야지만 완성이 되는 그 본동사들로 쓰이는 아이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동사는 원래 기본적으로 기능어와 의미어로 나눠서 역할, 이제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be, 조동사 do, have라는 동사가 있었고, 기능은 없대 의미만 담당하는 의미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서, 이 동사들 중에서 우리가 영어 문장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런 메인 verb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아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누가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be, MRIs라는 비동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 동사에 당연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이 일반 동사가 바로 무슨 동사? 여기 이렇게 선생님 맥도날드처럼 표시하는 메인 verb, 즉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영어 문장에 반드시 있어야, 하나는 있어야 하는 본동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메인 verb가 뭐예요 하면은 반드시 몇 개는 있어야 되는, 반드시 한 개는 있어야 하는 동사들을 우리가 메인 verb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비동사라는 아이들과 그 다음에 일반 동사 뒤에 선생님이 이렇게 목적어를 달아놨어요. 그죠? 자,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먼저 비동사의 뜻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고 할게요. 선생님 분명히 비동사는 기능어라고 했잖아요. 기능어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사실 비동사는 별다른 뜻이 없는 거예요. 의미 자체가 없다라기보다는 일반 동사 뭐 eat, play, study 이런 아이들처럼 특별한 의미가 없이 그냥 동사로서의 기능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주로 뭐뭐이다, 뭐뭐다 또는 그게 어디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얘가 뭐뭐가 되었다라는, 그죠? 이런 말들로만 이제 해석이 되고 있고, 일반 동사는 아까도 얘기했죠. 일반 동사는 전체 동사의 99.9%에 해당이 될 정도로 많은 동사들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뜻도 동사마다 다르게 되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비동사 뒤에다가 이렇게 C라고 적어놓고 일반 동사 뒤에 이렇게 O라고 적어놨어요. 우리는 C와 O라는 녀석에 대해서 이미 배웠어요. 우리 C는 영어로 complement, 우리말로는 보어라고 하죠. 보어, 즉 뭔가를 자꾸 보충해줘요. 비타민 C처럼, 그쵸? 비타민 C를 먹고 내가 뭔가 건강이 보충되는 것처럼 자꾸 뭔가를 보충해주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왜 선생님 비동사 뒤에 보충어가 왔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내용 중에 힌트가 있어요. 비동사는요, 동사로서 동사는 다다다 다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라는 동사의 그런 공통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아까 무슨 의미? 그쵸?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자기만으로는 문장이 완성이 안 되니까 뒤에 보충, 문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충어가 반드시 와줘야 돼요. 이해되나요?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은, 스텔라 쌤은 맨날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들은 친구들 알겠지만 선생님 맨날 세뇌시키는 말이 있죠. 스텔라는 예쁘다. 스텔라는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싫겠지만 한번 영어로 해볼까요? 자, 스텔라는 아름답다. 영어로 볼까요? 스텔라는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면 우리 머릿속에 beautiful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얘기야? 비동사는 이렇게 Stella is beautiful 했을 때 비동사는 이렇게 별다른 뜻이 없이 그냥 뭐뭐 다 이렇게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Stella is 이렇게만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Stella is, Stella 다, 그죠? 그래서 스텔라는 beautiful, 아름다운 상태다, 아름답다 이렇게 스텔라의 어떤 상태를 말해줄 수 있어요. 그죠? 스텔라의 어떤 상태를 말해줄 수 있어요. 또는 선생님 오늘 기분 되게 좋아요. 왜냐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선생님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스텔라는 행복하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스텔라는 행복하다? 그쵸? Stella is happy예요. 자, 이때도 happy라는 행복한이라는 말은 있지만 비동사는 별다르게 해석이 안 되고 그냥 다 이렇게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는요, 자기만으로 완성이 안 되니까 자기 뒤에 이렇게 beautiful이나 happy처럼 보충을 해줄 수 있는 비타민 C, 바로 complement, 보어가 필요하죠. 보어, 그쵸? 자, 그러면 밑에 이제 일반 동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반 동사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배운 거랑 조금 혼동돼서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 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일반 동사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타동사가 있고 자동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동사이면 뒤에 목적어가 오고 자동사면 뒤에 목적어가 안 오는, 그죠? 목적어가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지금 목적어 오는 타동사만 선생님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일반 동사들은요,
굉장히 많은 동사, 거의 70% 정도의 동사들이 타동사예요. 즉 뒤에 무슨 얘기야?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일반 동사들 중에서도요. 특히 70% 정도의 비율로 뒤에 뭐가?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비동사는 자기 뒤에 뭐가 온다. 그쵸? 아까 말했던 보충을 해줄 수 있는 보충어, 즉 보어가 오지만 일반 동사들 중에 많은 아이들은 자기 뒤에 무엇? 목적어가 와요. 선생님 도대체 목적어가 뭐예요? 목적어가 뭔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적어는 그쵸? 우리 친구도 벌써 대답한 친구 있어요. 뭐로 해석이 돼요? 주로. 그렇죠. 을을로 해석이 돼요. 맞아요. 해석 중에서는 을을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얘가 하는 역할은 얘는요. 동사의 주로 대상이에요. 즉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해요.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주어가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아요? 그렇죠. 바로 누가 받아요? 목적어가 그 행동을 받는 거예요. 목적어가 그 행동을 받아요. 자, 예문을 또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도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되고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복습한다라는 마음으로. 자, 선생님은 초콜릿 중독자예요. 선생님은 초콜릿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초콜릿 잼 중에 뉴텔라 알아요? 뉴텔라를 막 숟가락으로 이제 막 먹을 정도로 엄청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스텔라는 초콜릿을 먹는다라고 해볼까? 스텔라는 초콜릿을 먹는다. 그럼 스텔라 eats. 그쵸? eat에 s 붙이는 거 까먹지 말고 chocolate. 스텔라는 초콜릿을 먹어요. 엄청 많이 먹어요. chocolate a lot. 또는 much chocolate 이렇게 문장을 쓰겠죠. 자, 그럼 이때 eat이라는 동사 뒤에 보면 초콜릿이 나왔어. 그럼 스텔라가 먹는다라는 행동을 하는 걸 누가 받고 있는 거야? 그쵸, 초콜릿이. 그러니까 초콜릿이 스텔라한테 잡아먹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텔라가 초콜릿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이 먹는다라는 행동이 초콜릿한테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목적어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잘 기억 안 나는 친구들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쓰도록 할게요. 목적어는요 타동사. 바로 동사의 뭐예요? 동사의 대상. 그 동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스텔라가 뭘 먹는데 그 먹는 대상이 초콜릿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동사는 70% 정도가 일반 동사의 70% 정도가 뒤에 이렇게 동작의 대상,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요. 자, 비동사는요. 주어가 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이 행동을 해요. 근데 얘가 이 동작이 이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오는 거야? 누구한테 와? 바로 주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옆에 예문을 다시 가볼게요. Stella is beautiful. 스텔라가 예쁜 거지 다른 사람이 예쁜 게 아니죠. Stella is happy. 스텔라가 행복하지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야.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비동사 뒤에 오는 보충어는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누구에 대해서? 그렇죠. 주어에 대해서 주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충어랑 목적어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볍게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동사들의 종류들 중에서 기능어 의미어로 나눴던 여러 가지 동사들 중에서 본동사, 문장에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되는 본동사는요, 이렇게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어요. 이 비동사는 자기가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뒤에 완벽하게 문장을 비타민C처럼 나를 보충해주는 그런 보충어, 보어가 필요한 반면 일반 동사는 자기 일반 동사들 중에서도 약 70%의 동사가 이렇게 동작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 그러나 비동사와 일반 동사는 우리가 문장에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되는 동사로 쓰일 때 그걸 뭐라고 한다? 같이 말해주세요. 무슨 동사? 그렇죠. 본동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동사. 이해됐나요? 자, 그럼 밑에 이어서 가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지금 선생님이 영상을 이제 끊어주고 이제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갈 건데 그 사이에 이 다이어그램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도 되고요. 아니면 쭉 연결해서 본 다음에 다이어그램 다시 한번 그려봐도 된다라는 거.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도록 할게요.